김소월 하면 진달래꽃, 한용운 하면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이 떠오르죠. 여기에 윤동주 하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 시집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과 함께 우리나라 근대문학을 대표한다고 불리는 두 시인이죠. 이상화와 이장희. 이들에게서는 과연 어떤 시집이 떠오르시나요? 안타깝게도 이들의 이름을 떠올려봐도 막상 이들을 대표하는 시집은 쉽게 생각나지 않는 게 사실인데요. 이들은 각각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나 봄은 고양이로다 같은 대표작으로 더 알려져 있을 뿐이죠. 물론 두 시인 모두 생전에 시집을 발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윤동주 시인처럼 이들 역시 작고한 후에야 유고 시집인 동시에 첫 시집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시집이 나란히 발간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들의 시집은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풀어줄 책이 바로 상화와 고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책이 바로 방금 언급한 이상화와 이장희의 유고 시집이자 첫 시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독특하지 않나요? 어째서 이 둘의 첫 시집은 각자의 단행본이 아니라 한 권으로 된 일종의 합동 시집 형태로 나오게 된 것일까요? 이 책의 목차를 들여다보면 그 의문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구성의 첫 번째가 바로 이상화의 새벽의 빛이라는 시집입니다. 비록 16편의 시가 실려있는 소시집의 형태이지만 단순히 작품의 수를 떠나 상화라는 이름 아래 묶인 최초의 작품집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특히 대구 출신으로 후일 부산을 대표하는 서양화가로 이름을 알린 추연근 작가가 그린 시집의 표지는 새벽의 빛이 한 권의 독립적인 시집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새벽의 빛에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의 침실로 등의 대표작을 비롯한 이상화의 여러 시편들이 실려 있는데요. 물론 유고 시집임에도 더 많은 작품이 실리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지만 새벽의 빛이라는 이 상징적인 이름 하에 묶인 하나의 또 최초의 작품집이라고 본다면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 실린 또 하나의 시집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고월 이장희의 금붕어라는 시집입니다. 이장희 최초의 작품집이 된 이 시집 역시 상화의 새벽의 빛과 마찬가지로 소시집의 형태로 띄고 있는데요. 금붕어 또한 서양화가 추연근이 그린 표지를 통해 고월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한 권의 독립적인 시집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고월의 첫 시집 금붕어에는 총 11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요. 그의 대표작인 봄은 고양이로다를 비롯해 청천의 유방, 봄철의 바다, 여름밤, 고양이의 꿈, 비오는 날, 쓸쓸한 시절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줄곧 금붕어 그림만 그렸다는 일화를 떠올려 본다면 이 시집의 제목은 어쩐지 한층 더 아프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확립된 고양이와는 대조되면서도 한편으로 고양이와 금붕어 모두 관상용적인 성격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금붕어라는 제목 역시 그의 이미지스트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제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비록 불운한 이미지스트일지라도 말이죠.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상화의 새벽의 빛 역시 이상화가 지닌 낭만적이면서도 저항적인 성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 책에 실린 두 권의 시집은 모두 두 시인의 성향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처럼 상화와 고월은 이 두 시인의 첫 시집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책이지만 한편으로는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책이기도 합니다. 책머리에 박연이라는 이장희의 필적과 대구 달성공원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시비, 상화 시비 건립 기념사진을 함께 실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죽순 동인들인데요. 어떤 일로 상하 12의 건립 기념 현장에 이들이 등장한 것일까요? 여기는 달성공원입니다. 이곳 공원 한켠에 상하 12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상화 시인의 민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948년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시비입니다. 상하 시비의 건립을 처음 건의한 것은 해방 이후 최초의 문학 동인지인 죽순이 발간되었던 명금당입니다. 명금당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후속 영상 죽순 창간호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죽순 제8집에도 상하 시비 건립 현장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사진에 등장한 인물들이 바로 죽순 시인구락부 소속 문인들입니다. 상하 시비의 건립이 70여 년 전 죽순 시인구락부 시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니 먼저 떠난 민족 시인에 대한 신의 정과 존경심이 물씬 느껴지네요. 이렇듯 이 책은 단순한 합동 시집이 아니라 당시 이 두 시인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두 시인의 첫 시집들과 더불어 이은상이 쓴 책의 서문과 양주동이 쓴 낙월애상, 오상순이 쓴 고월과 고양이, 그리고 이 책의 편저자인 백기만이 쓴 상하와 고월의 회상 부분을 살펴보면 이상화, 이장희 시인이 문학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시인의 첫 유고 시집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인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었을까요? 상하와 고월은 그래서 더욱 소중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화의 첫 시집 새벽의 빛과 이장희의 첫 시집 금붕어, 그리고 그들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마음까지 한 권으로 만나볼 수 있는 책이니까요. 말하자면 시집인 동시에 시집 이상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다양한 의미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있는 상하와 고월, 대구문학관을 방문하시면 꼭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